세계가 숨죽인 가운데 한국의 이름이 우주에 새겨졌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할 수 있을 거라던 재사용 발사체 기술. 그 한복판에 전차와 장갑차를 만들던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35톤급 메탄 엔진, 30년간 쌓아 올린 기술력. 연소실이 녹아내릴 뻔한 위기조차 이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불가능이라고만 여겼던 한국의 자체 개발. 이제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우주기술의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하나로 묶어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우주 경쟁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떠오르는 기적 같은 순간. 한국이 개발하고 한국이 제작한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댓글을 달아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브뤼셀의 유럽항공우주정책연구기관. 이곳은 매 분기마다 전 세계 우주 발사체 기술 동향을 정리합니다. 각국의 공개 자료와 학술 논문, 국제 전시회 발표 내용을 모아 하나의 분석 보고서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늘 하던 대로 최신 자료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들, 중국의 국영 발사체 프로그램, 유럽의 차세대 엔진 개발 현황. 익숙한 이름들이 표 안에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원이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엑셀 시트에 낯선 항목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핵심 기술 개발. 연구원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추가한 거 맞아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공고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부 지원 과제래요. 연구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 표에 등장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체 로켓, 액체 엔진 분야에서 이미 몇 차례 언급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늘 다른 나라의 하위 항목이나 참고 사례로만 기록되었습니다. 독립된 분류로 이름이 올라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마우스를 움직여 해당 셀을 클릭했습니다. 링크가 연결된 문서가 열렸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지상 기반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핵심 기술 개발. 과제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대형 기업 컨소시엄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여러 대학 연구소와 방산업체들이 참여기관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구원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훑었습니다. 메탄과 액체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 재사용을 전제로 한 설계. 금속 적층 제조 기반 냉각 구조. 단어 하나하나가 기술적으로 명확했습니다. 연구원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메탄 엔진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그는 이 분야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의 조합은 이론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실제 연소 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소실 내부 온도는 3000도를 넘어가고 그 열을 견디면서도 반복해서 점화와 소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사용 발사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해야 하니까요. 연구원은 자신이 지난해 정리했던 다른 나라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은 메탄 엔진 시험 과정에서 연소 불안정 문제로 여러 차례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중국 역시 공식 발표 자료에서 냉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적이 있었죠. 이 분야는 선언보다 실패 기록이 먼저 쌓이는 영역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다시 한국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과제 설명 자료 어디에도 과장된 표현이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 최고 성능, 이런 단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 개발 목표와 세부 항목들이 담담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연소 안정성 확보 방안, 재생 냉각 구조 설계, 반복 점화 신뢰성 검증. 연구원은 고개를 가볍게 갸우뚱했습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 개발 과제를 발표할 때는 목표를 크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달랐습니다. 마치 이미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것처럼 문제의 핵심부터 짚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참여기관 목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대학 연구소 몇 곳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그중 한 곳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논문 제목들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메탄 연료 연소 특성 연구, 액체 로켓 엔진 냉각 시스템 해석. 발행 연도를 보니 십몇 년 전부터 관련 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다른 참여기관도 검색해봤습니다. 역시 비슷한 결과였습니다. 이곳도 저곳도 메탄 연료와 발사체 추진 시스템 관련 연구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연구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요? 이 과제요. 새로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료 찾아보니까 관련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동료가 의자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본격적으로 개발 단계로 넘어간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기초 연구는 이미 끝났고 이제 실물 엔진 만드는 단계인 거죠. 연구원은 다시 화면 속 과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라는 이름이 새삼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부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과제라는 뜻이었습니다.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실험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체계를 갖춰 추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 초안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항목 아래에 짧은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정부 주관 메탄 엔진 개발 과제 착수. 참여기관 다수. 기존 연구 기반 확인됨. 문장을 저장하고 나서 연구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연구원은 작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과제가 어디까지 갈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 항목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원은 메탄 엔진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서 며칠 동안 그 기술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모아둔 각국의 발사체 엔진 개발 보고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메탄 엔진 관련 기록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은 시험 발사 직전 엔진 점화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연소실 압력이 예상보다 높게 치솟으면서 안전 시스템이 작동했고 발사는 중단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원인 분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메탄과 산소가 만나 폭발적으로 연소하는 순간 그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공개된 학술 논문에서 연구진은 냉각 시스템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연소실 벽면 온도가 설계 기준을 초과했고 반복 사용 시험에서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탄 엔진은 이론상 효율이 높습니다. 케로신보다 깨끗하게 타고 수소보다 다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작동시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연구원은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선언보다 실패 기록이 먼저 쌓이는 곳이야. 그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시작하려는 거죠?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이 어려운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려는 건지.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국제항공우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한국 관련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몇 가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열린 방산 전시회 발표 자료였습니다. 연구원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중 한 문서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금속 적층 제조 기반 연소실 냉각 구조. 연구원은 천천히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금속 적층 제조, 쉽게 말하면 금속 3D 프린팅입니다. 레이저로 금속 가루를 한 층씩 녹여 붙여가며 복잡한 형태를 만드는 기술이죠. 이 방식을 쓰면 기존 주조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정교한 냉각 채널을 연소실, 벽 안쪽에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자료를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재생냉각 구조 설계, 열관리 최적화. 단어들이 구체적이었습니다. 재생냉각이란 연료 자체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엔진으로 들어가기 전 연료를 연소실 벽면 사이로 흘려보내 열을 식힙니다. 그러면 연소실은 식고 연료는 예열되어 연소 효율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려면 유체역학, 열전달, 재료공학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냉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반대로 연료가 너무 뜨거워져 문제가 생깁니다. 연구원은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자료는 결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는 건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것 같았습니다. 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유사 프로젝트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대부분은 목표 성능을 크게 내세웠습니다. 추력 몇 톤, 비추력 몇 초, 재사용 횟수 몇 회. 하지만 정작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에 대한 설명은 간략했습니다. 한국 자료는 반대였습니다. 목표보다 과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자료를 저장하고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항목을 봤을 때의 무심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뭔가 특이한 거 있어요? 연구원은 인쇄된 자료를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과장이 없어요. 보통은 새 프로젝트 발표할 때 목표를 크게 잡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대신 구조랑 공정이 먼저 나와요.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허황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원은 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자료를 정독했습니다. 발표 자료 말미에는 참고 문헌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대학과 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들이었습니다. 발행 시기를 보니 10년 전, 15년 전 자료도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그중 몇 편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 초록을 읽어봤습니다. 메탄 연료의 연소 특성 분석, 극저온 유체 유동 해석, 고온 환경 재료 시험. 논문 제목들이 모두 메탄 엔진 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주제였습니다. 연구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메탄 엔진을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련 기초 연구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들을 하나로 모아 실물 엔진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연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작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선임 연구원이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선임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한국이 메탄 엔진 개발 과제 시작했는데 자료 보니까 기초 연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더라고요. 선임 연구원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진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임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메탄 엔진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연구를 쌓아도 실제로 만들면 예상 못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적어도 아무 준비 없이 덤비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선임 연구원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준비는 확실히 되어 있네요. 연구원은 회의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보고서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항목 아래에 문장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금속 적층 제조 기반 냉각 구조 제시. 재생 냉각 방식 채택. 기초 연구 축적 확인됨. 연구원은 파일을 저장하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켜봐야겠어. 며칠 뒤 연구원의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국제항공우주정보 공유 네트워크에서 보낸 정기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각국의 최근 발사체 관련 공고와 계약 소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목록을 훑어 내려가던 연구원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지상 기반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핵심 기술 개발 과제 착수. 주관기관 선정 완료. 연구원은 화면에 더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과제명 옆에 작은 첨부 파일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그는 클릭했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습니다. 정부 지원 과제 공고문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과제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에 적용 가능한 메탄 액체산소 엔진의 핵심 기술 확보, 연소 안정성, 재점화 신뢰성, 열관리 시스템 개발. 그 아래로 참여기관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주관기관은 국내 대형 중공업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기관으로 여러 대학 연구소, 중소방산업체, 엔진 부품 제조사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구원은 목록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참여기관 수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10곳이 넘었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도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연소실 설계, 터보펌프 개발, 냉각 시스템 검증, 제어 소프트웨어 구축. 마치 퍼즐 조각처럼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문서를 스크롤하며 예산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선임 연구원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연구원은 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 메탄 엔진 건인데요. 공식 과제로 시작됐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안경을 벗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문서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이네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부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예요. 선임 연구원은 참여기관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참여기관이 꽤 되는데요. 산학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그게 눈에 띄었어요. 개별 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컨소시엄이에요. 선임 연구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 연구가 아니겠는데요? 맞아요. 실물 엔진 제작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관리체계 안에서요. 선임 연구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좀 다르네요. 보통 신생 기업들이 투자받아서 시작하는 것하고는 결이 달라요.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리스크 관리 방식이 다릅니다. 민간 기업은 빨리 성과 내야 하니까 공격적으로 가죠. 근데 정부 과제는 단계별로 검증하면서 가요. 실패해도 기록 남기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연구원은 선임 연구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럼 이게 더 안정적이라는 얘긴가요?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체계적이라고 해야죠. 물론 느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완성되면 기술이 흔들리지 않아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임 연구원은 문서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보고서에 별도 섹션으로 넣어야겠어요. 단순 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이니까요. 지금 당장 추가할까요? 아니요, 좀 더 지켜보죠. 착수 발표만으론 부족해요. 진행 상황 보면서 업데이트하는 게 나아요. 연구원은 노트북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과제 공고문을 정독했습니다. 이번엔 참고 자료 항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연구성과 목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메탄 연소 특성 분석 보고서, 극저온 추진제 취급 기술, 고온 재료 시험 데이터. 모두 이미 완료된 연구들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마우스를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경계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진지한 관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준비된 출발이야.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연구원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다시 컴퓨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메탄 엔진 프로젝트. 그리고 방금 받은 공고문 파일을 그 안에 저장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었지만 연구원은 이게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연구원은 국제항공우주전시회 참관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전 세계 방산과 우주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연구원은 참가 기업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국 기업 몇 곳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메탄 엔진 과제 주관 기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전시회 부스 배치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홀 중앙보다는 측면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부스였지만 연구원은 그곳을 방문 목록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연구원은 아침 일찍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홀 안에는 각국의 부스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의 부스는 화려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발사 영상이 재생되고 실물 크기 엔진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그 사이를 지나 한국 기업 부스로 향했습니다. 부스는 예상대로 소박했습니다. 현수막도 없고 큰 모형도 없었습니다. 대신 테이블 위에 태블릿 몇 대와 기술 자료집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스 담당자가 연구원을 알아봤습니다. 사전에 명함을 교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료 준비해뒀습니다. 담당자는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엔진 연소실 단면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화면을 확대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연소실 벽면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이중 벽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벽 내부에 미세한 냉각 채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치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는 형태였습니다. 이게 금속 적층 제조로 만든 건가요?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레이저로 한 층씩 쌓아 올리면서 채널을 형성합니다. 기존 방식으론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없어요. 연구원은 화면을 넘겨 다음 페이지를 봤습니다. 열분포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연소실 벽면 온도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영역과 파란색 영역이 고르게 분포했습니다. 재생 냉각 방식이죠? 맞습니다. 메탄 연료를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연소실로 들어가기 전에 벽면 채널을 통과시켜서 열을 식히는 구조예요. 연구원은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읽었습니다. 설명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성능 수치보다 구조 설계 원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 이 형태를 선택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먼저 설명되었습니다. 연구원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시험은 언제쯤 시작하나요? 내년 상반기 목표입니다. 지금은 부품 제작 단계예요. 부품은 어디서 만드나요? 참여 기관들이 나눠서 제작합니다. 터보펌프는 한 업체, 연소실은 다른 업체. 그걸 모아서 조립하는 거죠.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컨소시엄 구조의 장점이 보였습니다. 각 분야 전문 업체들이 자기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자료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참고 문헌 목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대학과 연구소의 논문이었습니다. 발행 연도를 보니 10년 넘은 자료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논문들이 이번 프로젝트 기반이 된 건가요?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반이라기보다는 출발점이죠. 그때 연구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어요. 연구원은 그 말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것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부스를 나와 다른 전시장들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기업 부스에서는 최신 발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기업 부스에서는 차세대 엔진의 목표 성능을 강조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연구원은 그 모습들을 보며 조금 전 한국 부스를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발표도 없었고 큰 목표 선언도 없었습니다. 대신 구조와 공정이 먼저 설명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는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심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노트에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과장 없음. 방법론 중심. 기존 연구 기반 명확.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연구원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걸 달성할 방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구원은 메일함을 열어 선임 연구원에게 간단한 보고를 보냈습니다. 파리 전시회 참관. 한국 메탄 엔진 프로젝트 기술 자료 확보. 접근 방식 주목할 만함. 메일을 보내고 나서 연구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에 에펠탑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표정은 더 이상 경계심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인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뒤 연구원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메탄 엔진 기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메탄, 액체산소, 로켓 엔진, 한국.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논문 목록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연구원은 정렬 방식을 발행 연도 순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오래된 논문부터 보고 싶었습니다. 목록 맨 위에 한 편의 논문이 나타났습니다. 발행 연도는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제목은 메탄 연료 기반 추진 시스템 기초 연구였습니다. 연구원은 논문 초록을 읽었습니다.
메탄과 액체산소를 사용한 소형 연소기 시험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소 온도, 압력 변화, 배기가스 성분 분석. 기초적인 실험이었지만 데이터는 꼼꼼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 논문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2000년대 초반 자료였습니다. 극저온 연료 취급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메탄을 영하 160도로 유지하면서 펌프로 이송하는 실험 결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논문을 훑어갔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연소 불안정성 해석 연구가 나왔습니다. 연소실 내부 압력 진동을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냉각 채널 설계 최적화 연구가 등장했습니다. 유체 흐름과 열전달을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마우스 스크롤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논문들이 시간 순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초 연소 실험, 그 다음엔 연료 취급 기술, 이어서 불안정성 해석, 그리고 냉각 시스템 설계. 마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원은 논문 저자 이름을 눈여겨봤습니다. 몇몇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초기 논문에 참여했던 연구자가 10년 뒤 논문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를 계속 연구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몇 년 논문도 확인했습니다. 금속 적층 제조를 이용한 연소실 제작 기술, 재생냉각 시스템 성능 검증, 반복 점화 신뢰성 시험. 주제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따라왔습니다. 다시 앉아서 그는 엑셀 파일을 새로 열었습니다.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열에는 연도, 두 번째 열에는 연구 주제, 세 번째 열에는 연구기관 이름을 적었습니다. 논문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며 표를 채워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연구원은 표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관련 연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은 동료를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요. 동료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데요? 한국 메탄 엔진 연구 연표예요.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요. 동료가 표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이거 진짜 30년 동안 한 거예요? 논문 기록으로 확인되는 게 이 정도예요. 실제로는 더 있을 수도 있죠.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네요? 전혀요. 오히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 만드는 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다시 꺼낸 거네요. 연구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버려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연구원은 선임 연구원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파워포인트를 열어 간단한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기초 연소 실험 시작. 2000년대 초반 극저온 연료 취급 기술 연구. 2000년대 중반 소형 연소기 시험 수행. 2010년대 냉각 시스템 설계 최적화. 2020년대 금속 적층 제조 적용 연구. 그리고 지금 정부 과제로 실물 엔진 개발 착수. 타임라인을 완성하고 나서 연구원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을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선임 연구원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메탄 엔진 관련해서 좀 놀라운 걸 찾았어요. 선임 연구원이 안경을 벗고 화면을 봤습니다. 뭔데요? 30년 전부터 관련 연구가 있었어요. 계속 이어져 왔고요. 선임 연구원은 타임라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축적이네요. 네, 맞아요. 갑자기 나타난 기술이 아니에요. 선임 연구원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보통 신기술 개발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르네요. 이미 쌓아둔 걸 다시 꺼낸 거예요.
그게 제가 놀란 부분이에요. 30년 동안 버리지 않고 계속 연구해 왔다는 거죠. 선임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기댔습니다. 이 정도면 기술 기반이 확실하다고 봐야 해요. 우연이나 행운으로 될 게 아니에요. 연구원은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항목 아래 새로운 문단을 추가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메탄 연료 기반 연구 지속. 30년간 기술 축적 확인. 현 프로젝트는 기존 연구의 연장선. 연구원은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의 마음속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연구원은 축적된 기술의 흐름을 파악한 뒤 이제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과제 공고문을 다시 꺼내 참여기관 목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관기관은 대형 중공업 기업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여러 조직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연구소 4곳, 중소방산업체 3곳, 엔진 부품 제조사 2곳, 그리고 시험평가 전문기관 1곳, 총 11개 조직이었습니다. 연구원은 각 기관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주관기관은 전체 설계와 통합을 담당했습니다. 한 대학 연구소는 연소 안정성 해석을 맡았고 다른 대학은 냉각 시스템 설계를 책임졌습니다. 중소업체들은 터보펌프, 밸브, 제어장치 같은 핵심 부품을 제작했습니다. 시험평가기관은 완성된 엔진의 성능 검증을 담당했습니다. 연구원은 이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중앙에 주관기관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다른 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선으로 연결하자 하나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원은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관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조합한 구조였습니다. 연소 이론을 아는 사람,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시험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한 능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이 구조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한국의 다른 방산 프로젝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전투기 개발, 구축함 건조, 미사일 체계 구축. 여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산학연 컨소시엄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중심에 서고 중소기업과 연구소들이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였습니다. 연구원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자료들도 다 비슷한 구조였어요. 왜 이런 방식을 쓰는 걸까요? 아마 리스크 분산 아닐까요? 한 곳에서 다 하면 실패했을 때 타격이 크잖아요. 근데 여러 곳이 나눠서 하면 문제 생겨도 대응하기 쉽죠.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다. 참여 기관 중 일부는 방산업체였지만 일부는 민수기업이었습니다.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원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밀 가공업체는 반도체 장비 부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연구원은 이 점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방산 프로젝트인데 민수기업이 참여한다는 건 기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동차 엔진 기술이 로켓 엔진에 쓰이고 반도체 가공 기술이 추진 부품 제작에 활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연구원은 선임 연구원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러 갔습니다. 한국 메탄 엔진 프로젝트 구조를 좀 더 분석해봤어요. 선임 연구원이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떤 걸 발견했는데요? 컨소시엄 구조인데 단순히 기관을 모은 게 아니라 기능별로 역할이 명확해요. 설계, 제작, 시험이 다 나뉘어 있어요. 선임 연구원은 참여기관 목록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민수기업도 있네요. 네, 그게 또 특이한 점이에요. 방산 프로젝트인데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선임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 사고네요. 기술 단위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먼저 설계한 거예요. 무슨 뜻이죠? 보통은 엔진부터 만들고 나중에 발사체에 맞추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발사체 전체를 생각하고 거기 맞는 엔진을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을 배치한 거예요. 연구원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게 더 효율적이란 얘기네요?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죠. 변수가 생겨도 전체 구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연구원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생각했습니다. 메탄 엔진 프로젝트는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전체를 염두에 둔 설계였습니다. 엔진이 여러 번 작동해야 하니 내구성이 중요했습니다. 빠르게 정비하고 다시 발사해야 하니 구조가 단순해야 했습니다. 지상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하니 시험 설비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연구원은 공개된 발표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최근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프로젝트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열어보니 시스템 설계 개념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엔진만 그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발사체 전체 구조, 지상 지원 장비, 발사대 설계, 정비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화면을 확대해 자세히 봤습니다. 각 요소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성능이 발사체 무게에 영향을 주고 발사체 크기가 발사대 구조를 결정하고 발사대 구조가 정비 시간을 좌우했습니다.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감탄했습니다. 이건 부품 개발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시스템 통합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산학연구관 참여 컨소시엄 구조 확인. 기능별 역할 분담 명확. 민수기술 활용 사례 다수. 발사체 전체를 고려한 설계 체계. 엔진 단위가 아닌 시스템 단위 개발. 연구원은 문장을 저장하고 뒤로 기댔습니다. 의자 등받이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만들고 있는 건 단순히 새로운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재사용 발사 능력이라는 전체 시스템이었습니다. 엔진은 그중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연구원의 표정은 더 이상 의심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준비되어 있었고 체계적이었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연구원은 한국의 메탄 엔진 프로젝트를 이해한 뒤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지금일까? 왜 이 시점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선 걸까? 그는 최근 국제안보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들을 찾아봤습니다. 워싱턴의 랜드 연구소가 발표한 분석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위성 서비스가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적군의 이동을 추적하고 위성 통신으로 부대 간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현대전에서 우주자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연구원은 다른 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자료였습니다. 거기에는 위성 발사 빈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위성은 수명이 있습니다. 고장 나거나 오래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적이 위성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빠르게 새 위성을 올릴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원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사용 발사체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는 빠르게 준비하고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심지어 며칠에 한 번씩 발사할 수 있습니다. 위성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구원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떠올렸습니다.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서쪽과 북서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동쪽 바다 너머엔 일본이 있습니다. 주변 모두가 우주 발사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선임 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이 메탄 엔진을 지금 개발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선임 연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인데요? 안보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위성의 중요성이 확실해졌잖아요. 그걸 빠르게 올리려면 재사용 발사체가 필요한 거죠. 선임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사용 발사체가 있으면 발사 주기를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네, 보고서 보니까 현대전에서 우주자산 운용 능력이 핵심이래요. 정찰, 통신, 항법 다 위성으로 하니까요. 선임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일부네요. 맞아요. 엔진 성능보다 운용 빈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연구원은 자리로 돌아와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개 문서도 확인했습니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같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독자적 우주 발사 능력 확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필요할 때 우리 힘으로 위성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메탄 엔진 프로젝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엔 과학 위성이나 통신 위성을 올리고 필요하면 정찰 위성이나 군사 위성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우주 발사가 국가 안보랑 직결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몰랐는데요. 그냥 과학기술인 줄만 알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위성 없이는 전쟁도 못한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럼 한국도 그걸 대비하는 거네요? 네, 재사용 발사체가 있으면 위성 띄우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한 번 쏘고 몇 달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계속 쏠 수 있는 거죠.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경제성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맞아요. 전략 자산이에요. 연구원은 보고서 마지막 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전략적 의미였습니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에서 우주 자산의 중요성 확인. 위성 기반 정찰, 통신, 항법 체계가 현대전의 핵심. 재사용 발사체는 신속한 위성 배치 능력 제공. 발사 빈도 증가가 국가 안보 능력 향상으로 연결. 한국의 메탄 엔진 개발은 독자적 우주 대응 체계 구축의 일환. 연구원은 문장을 읽어보며 수정했습니다. 너무 단정적인 표현은 빼고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랜드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같은 출처를 명시했습니다. 연구원은 파일을 저장하고 뒤로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주 개발은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도 정책 기반자들도 산업계도 모두 주목하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재사용 발사체가 있었고 그 핵심에 메탄 엔진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한국이 선택한 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선언 대신 조용한 준비를 택했습니다. 과장된 목표 대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핵심 기술을 국가관리 체계 안에 넣었습니다. 연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있는 서가로 걸어갔습니다. 책장에는 지난 10년간 발간된 우주 개발 보고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몇 권을 꺼내 책상으로 가져왔습니다. 각국의 우주 전략 문서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주요 우주 개발 국가들의 계획서를 펼쳐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우주를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주 우위 확보를 명시했고 중국은 우주 강국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는 우주 자산 보호를 강조했고 일본은 안보 우주 활용을 천명했습니다. 연구원은 한국의 문서도 찾아봤습니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의 공개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방향이었습니다. 독자적 우주 접근 능력 확보, 위성 기반 안보 체계 구축, 필요시 신속 대응 능력 확보.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큰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걸 향해 나아간다면 한국은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며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동료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리로 와서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북한이랑 가까운 거 알죠? 동료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휴전선 있잖아요. 그럼 위성이 더 중요하겠네요. 정찰도 해야 하고 통신도 유지해야 하고. 맞아요. 게다가 중국이랑 러시아도 가까우니까 주변 상황을 계속 파악해야 할 거예요. 연구원은 메신저를 닫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독특했습니다. 반도 국가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핵심이 바로 위성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뉴스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발사체를 이용한 발사였지만 앞으로는 자체 발사체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이제 전체 그림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한국은 위성을 만드는 능력은 이미 갖췄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위성을 빠르고 자주 올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발사체가 필요했고 그 중심에 메탄 엔진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 한 문단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메탄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독자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보 우위를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연구원은 문장을 읽어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의 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우주는 이제 단순한 탐험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만이 진정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의 눈빛에는 이제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기술적 준비도 되어 있고 전략적 필요성도 명확하고 국가의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분석이 한 편의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열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국이 유럽항공우주정책연구기관 보고서에 처음 등장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재사용 발사체의 전략적 의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읽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선 항목이었습니다. 메탄 엔진이라는 어려운 기술에 도전한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조사를 거듭하면서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기초 연구는 3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참여기관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목표는 현실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연구원은 마지막 장에 결론을 추가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메탄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갑작스러운 도전이 아닙니다. 30년에 걸친 기술 축적의 결과이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접근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우주 대응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부입니다. 한국은 경쟁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어려운 핵심 기술을 국가관리 체계 안에 넣는 선택을 했습니다. 연구원은 문장을 저장하고 선임 연구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고서 초안 완성. 검토 요청.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에서 발표 예정. 준비 부탁. 다음 날 아침, 연구원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유럽항공우주정책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지역 우주개발 동향을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메탄 엔진 프로젝트 분석 보고를 듣겠습니다. 연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개발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의 메탄 엔진 프로젝트를 추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신규 과제로 보였지만 조사 결과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연구 흐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초 연구는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메탄 연소 실험, 극저온 연료 취급, 냉각 시스템 설계. 단계적으로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준비의 결과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주목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연구원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컨소시엄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구조도 특징적입니다. 산학연구관이 참여하는 체계적 구성이고 민수기술도 적극 활용합니다. 부품 단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선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높다고 봅니다. 기술 기반이 확실하고 관리 체계가 안정적이며 목표가 현실적입니다. 과장이나 허세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게 국제 우주 발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론 제한적일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아시아 지역에서 독자적 발사 능력을 가진 국가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재사용 기술까지 확보하면 전략적 가치가 커집니다. 회의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토론이 오갔습니다. 연구원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연구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보고였어요. 다음 분기 보고서에 이 내용 포함시키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큰 프로젝트 시작하면 언론에 많이 알리잖아요. 연구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이 프로젝트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말보다 준비를 먼저 하는 방식이요. 그런 접근이 때론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연구원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켜고 한국 메탄 엔진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습니다. 첫 파일은 몇 달 전 받았던 과제 공고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폴더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논문, 발표 자료, 분석 보고서. 연구원은 새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모니터링 계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시험 발사 일정이 나오면 기록하고 성능 데이터가 공개되면 분석하고 후속 계획이 발표되면 평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먼 동쪽 어딘가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엔진 부품을 조립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시험시설에서 냉각 채널을 검증하고 연구소에서 연소 데이터를 분석하고 회의실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연구원의 마음속에는 이제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축적을 선택한 기술 국가. 선언이 아니라 준비를 먼저 한 국가. 화려함보다 단단함을 택한 국가. 연구원은 키보드를 당겨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메탄 엔진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연구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